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얼마 전 큰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렵게 얻은 아이이다 보니 또래 엄마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조금 많은데요. 사실 아이를 셋 정도는 낳아서 기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하나뿐인 딸도 너무 어렵게 얻게 되어서 둘, 셋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때부터 사두셨던 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렵게 돈을 모아 사두신 건데 엄청 좋은 땅이라서 뭘 지어도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땅을 산 이후부터는 돈을 꽤 여유롭게 벌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과 저는 돈이 부족하거나 어렵지는 않게 살았어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음악과 예술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로 일하거나 많은 인연을 맺지는 못하셨지만 항상 음악과 예술을 가까이 하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늘 오래된 LP판에서 대중가요부터 팝송,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이 흐르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집에서 음악을 가까이 들으면서 살았죠. 저한테는 5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었어요. 저랑 언니는 늘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오시면 LP를 틀어달라고 이제 막 집에 들어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버지를 조르고는 했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이고 이 녀석들아 아빠 피곤하다니까 라고 귀찮은 듯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못해 저희에게 끌려가주는 척을 하시면서 기분 좋게 음악을 틀어주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언니랑 저를 무릎 위에 앉혀두시고 음악가들의 이름부터 어떻게 이 음악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음악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등 마치 텔레비전에서 가수들을 소개해주듯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하셨죠. 저희는 저녁이 차려질 때까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풍길 때쯤 밥을 먹으러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오고는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의 저녁 풍경을 떠올리면 항상 즐겁고 신기한 이야기들과 좋은 음악,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가족들과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데요. 제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인 만큼 저에게 이런 추억들은 아주 소중해요. 어릴 때는 마냥 가족이라는 게 저와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힘든 일이 있는 순간 가장 의지가 되는 건 역시 가족이었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오롯이 축하해주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곁에만 있어 주어도 힘이 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가족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아이를 잃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난임센터를 찾아서 몇 달 만에 겨우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지 고작 3개월도 안 되어서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아이를 유산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래도 아직 젊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슬프기는 하지만 괜찮다고 힘내자고 스스로를 추슬렀어요. 하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두 번째 임신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웠고 마침내 난임센터를 다닌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 겨우 두 번째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던 일도 그만두었고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어도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는 음식도 피하고 행동도 피하고 평소에는 지겨워서 시도도 하지 않았던 명상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고 했고 너무 집에만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서 동네 공원도 규칙적으로 산책했어요. 그 덕분인지 지난번과 다르게 6개월 이상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이 침대도 사고, 이불도 사고, 귀여운 모빌도 사서 인형도 잔뜩 달아두며 아이 방을 꾸미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기들은 머리가 추우면 안 된다고 해서 엄청 작은 모자도 샀는데요.
한 손에 다 들어올 것 같은 사이즈가 너무 귀엽고 앙증맞더라고요. 일찍이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주변에서 옷이나 양말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일찍부터 기저귀는 어디 제품이 좋은지, 로션은 뭘 사면 좋을지도 먼저 엄마가 된 친구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언니도 애들 선물 받은 것 중에 안 썼던 장난감이랑 젖병도 있다고 물려주면 되겠다고 좋아했어요. 6개월째니 나름 안정기라 생각해서 주변에도 임신 소식을 다 알렸고,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면서 진짜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픈 게 느껴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어나 보니 옷에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갑자기 손발이 차갑게 식으면서 머리가 아파졌어요. 이렇게 많은 피를 보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어요. 빠르게 출동을 해주신 덕분에 저는 바로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고, 간호사님과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와 주셨어요. 정신없이 상황이 빠르게 흘러갔고, 잠시 후 숨막힐 듯한 고요함과 침묵이 덮쳐왔어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멈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만 같이 느껴졌어요. 몇 분 되지 않는 길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순간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게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싶어 의사 선생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뭐가 잘못됐냐고, 무슨 일이냐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가 잘못 알았기를 선생님이 잠깐 착오가 있었다고, 별일 아니라고, 그냥 조금 쉬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난감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을 꺼낸 선생님의 대답은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사실이었고, 저는 그렇게 두 번째 아이도 잃게 되었어요. 뒤늦게 임신을 축하한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오는데 차마 아이를 잃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이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 될 것 같아서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물론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걸 말로 하는 순간, 주변에 알리는 순간, 잠깐이라도 제 품에 있던 아이의 존재가 전부 부정당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떠났다고, 더 이상 없다고 말로 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듯한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언니와 저희 부모님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하던 일도 다 내려둔 채 바로 우리 집으로 오셨죠. 힘내라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앞으로 또 아이는 생길 거라는 말도, 그 당시 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아는 듯 제 가족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하게 제 손을 잡아주고, 잠든 제 머리칼을 넘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죽을 끓여주면서 괜찮다고, 텅 빈 그 자리를 우리 가족들이 채워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이야기해주는 듯 했어요. 세상이 끝날 것 같던 그 순간에 가족들이 곁을 지켜줘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족은 그 어떤 힘든 순간에도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가족들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존재였으니까요. 가족들이 곁에 있어준 덕분에 몸도 마음도 차츰 회복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시 회복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제 곁에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회복하고 나서는 난임센터에 다니던 것도 그만두었어요.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손에 닿을 듯이 가까웠기에 이번에 유산을 하고 나서는 더더욱 간절하게 아이 생각이 났었죠. 다만 또다시 이렇게 아이를 잃게 된다면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심적으로 매우 지쳐있던 상태에서
겨우겨우 다시 일상을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영영 다시 회복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은 물론 몸도 말이죠. 그래서 임신 계획은 미뤄두었어요. 사실 포기했다는 표현이 더 잘 맞겠죠. 그냥 내 삶에 자식은 없나 보다고 생각하며 편하게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이것도 어쩌면 제 운명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악을 많이 들려준 덕분인지 저도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분야 중 하나였죠. 특히나 저는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어릴 때 시내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꽤 재능을 인정받아서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음악을 좋아하시다 보니 제가 음악을 시작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요즘은 그래도 음악으로 일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문턱이 예전보다 낮아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음악을 한다고 하면 걱정을 하는 집이 더 많았어요.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자식이 하고 싶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참 다행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피아노를 쭉 전공하다가 저는 교육 쪽으로 더 관심이 많아서 원래는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임신 준비를 하면서 일을 다 그만두었는데 다시 복직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다들 아이 관련해서 물어볼 것 같고 제 사연을 아는 분들은 저를 안타깝게 볼 것 같고 여러모로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이르기는 했지만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바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강사 일이랑 공연 반주 쪽, 그 외에 하고 있던 다른 일들을 조금 더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한동안 육아에 집중하고 이후 아이가 어린이집도 가고 피아노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피아노 학원을 차려서 저희 아이도 가르쳐주고 저도 일을 다시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미 계획이 많이 틀어졌기에 그냥 어차피 차리려고 생각했던 거 그냥 차리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주변에 워낙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다행히 학생이 부족한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늘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학원을 운영한 지도 어느새 3년, 30의 중반이 되어갈 때쯤 갑작스럽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터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번 임신은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또 실패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일찌감치 포기를 할까 하는 못된 마음을 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아이를 지키기로 결론을 냈어요. 그때는 난임센터까지 다니면서 어렵게 얻은 아이였지만 이번에는 아기 천사가 혼자 힘으로 저를 찾아온 건데 이 친구도 저에게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저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도 그냥 꾸준히 했어요. 어차피 저는 원장이라서 스케줄 조정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일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엄청 힘들진 않았거든요. 또 저희 언니가 가까이에 살고 있어서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픔을 겪었던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을 꽉 채워 세상에 태어났어요. 사실 임신 날짜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제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또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내가 아이를 낳다니 하면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랑 가족들 모두 숨죽이며 가슴을 졸였는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울음소리까지 우렁찬 너무 예쁜 공주님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저에게 찾아온 게 본인도 너무나 감격스러운지 세상에 태어나서 빵 터트리는 울음소리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 듯 우렁차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울음소리가 큰 딸아이는 처음이라며 너무나 건강한 것 같다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것을 알았던 원장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늦게 온 만큼 미안해서인지 저희 딸은 어릴 때 자주 걸린다던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너무나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해 주었어요. 넉살이 좋고 긍정적인 남편을 닮아서인지 성격도 활발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아이였죠. 특히 부모님께서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힘들게 얻은 아이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셨죠. 언니네 아이들은 또 다 아들들이라 딸인 사촌동생이 귀여운지 또 너무 예뻐해 줬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님 혹시나 귀염받고 사랑만 받아서 철없이 자라면 어쩌나 했지만 그럴 걱정도 없이 남을 도울 줄 아는 속 깊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제가 일도 하면서 아이도 돌보느라 뭐 하나 크게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느새 아이는 6살이 되었고 워낙 성격이 활발해서 그런지 매일매일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들 아침에 유치원 보내기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선생님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다면서 매일 신나게 등원하는데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마트 같은 데 갔다가 나오면 그 조그만 게 맨날 감사합니다 하면서 꼬박꼬박 인사도 드려요. 그래서 만나는 분마다 너무 예뻐하는 사랑둥이인데요. 얼마 전 이 사랑둥이가 제대로 사고를 쳤어요. 저희 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피자인데요. 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나가다 피자 사진만 봐도 한바구음을 지어요. 피자 사준다고 이야기하면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품으로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먹기 전부터 먹고 나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든요. 피자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랑 바꾸자고 해도 바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자를 주문만 해도 문 앞에서 오덕하니 기다리면서 언제 내 피자가 올까 기다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이 오기 전에 항상 현관문을 열어두고 엘리베이터에서 기사님이 내리면 인사를 드리면서 피자를 받곤 하는데요. 그날도 아이의 학예회가 무사히 끝나서 고생한 딸을 위해 오랜만에 피자를 시켜주었어요. 당연히 아이는 너무 신나서 방방 뛰며 피자가 언제 오냐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배달기사님이 도착하여서 아래층 현관에서 초인종을 연결하시길래 열어드리고 현관문을 열어 기사님이 올라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카드로도 결제하지만 아이에게 요즘 돈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혹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도 아이와 미리 결제해야 할 피자 가격을 알아보고 돈을 세어서 준비해둔 상태였는데요.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돈을 손에 꼭 쥐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제가 봐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고 제가 딸아이랑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 기사님께서 잠시 당황하셨지만 저는 아이가 피자를 너무 좋아하고 돈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 기다리게 되었다고 상황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제게 피자를 건네주시고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일부러 무릎을 꿇어 눈을 맞춰서 돈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아이는 신나서 얼마 맞죠? 이러면서 돈을 기사님 손에 올려주었고 기사님은 돈을 받으시더니 맞다고 정말 똑똑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갑자기 눈을 맞춰주고 계신 기사님의 어깨를 안아주더라고요.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깜짝 놀랐어요. 기사님도 놀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시려다가 얼어붙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의 등을 톡톡 두드려 주시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하시는데 왠지 목소리가 굉장히 수분이 가득 머금어진 듯 했어요. 헬멧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에서 울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차마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못하고 미세하게 어깨를 떨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괜찮으시면 물이라도 한 잔 드리겠다고 집안에서 음료를 들고 나와 기사님에게 건네며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쭤보았어요. 잠깐 아이에게는 집안에서 놀고 있으라고 들여보냈죠.
기사님은 울음을 멈추려고 하셨지만 쉽게 멈춰지지 않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 저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다가 쓰러졌을 듯해요. 다행히 초면인 분이고 집안의 아이를 생각해서 겨우 참았죠. 알고 보니 그분은 조금 전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무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헬멧을 벗고 얼굴을 보니 20대 후반 정도 꽤 어려 보였는데 저희 아이랑 동갑인 6살짜리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아들 쌍둥이였는데 21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해요.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의지하고 지냈던 소꿉친구였는데 둘 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살고 있고 생활도 어려워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곁에 있는 게 익숙했고 어릴 때부터 거의 평생을 알고 지내다 보니 또래와 비교하면 결혼도 일찍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둘 다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키워주시던 할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힘들고 외로운 세상에 서로서로 좋은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없는 살림이라 결혼식도 따로 하지 않았고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함께 살 월세를 구해서 그냥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에게 조금 이르지만 임신 소식이 찾아왔고 둘 다 어릴 때부터 너무 외롭게 자라서 늘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했다고 해요. 기사님은 하루에 일을 2개, 3개씩 해가면서 출산 준비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아이 엄마 역시 어리지만 생활력도 강하고 아이들을 키우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임신 막달까지 낮에는 택배회사 물류창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갑자기 2명이나 더 는다면 2배로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했대요. 그리고 조금 이른 8개월 만에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분 먼저 태어난 첫째인 딸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소리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심장이 덜 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조금 더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아이의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네요. 다행히 둘째는 무척이나 건강해서 인큐베이터에 어느 정도 있다가 무사히 퇴원을 할 수 있었고 첫째의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었으므로 기사님은 계속해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돈 버는 것에만 매달리는 사이 나쁜 소식은 또다시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3살 정도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첫째 아이는 병원에 있다가 집에 있다를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본인도 일하고 아내도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째는 일찌감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힘들어했는데 아이도 아프고 일도 힘들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넘겼다고 해요. 아내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스트레스성 위염인 것 같다면서 약국에서 산 위염약과 소화제를 먹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병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이 있죠. 아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의 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며 놀라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미 위암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 상태라 주변으로 전이가 심하게 되어 있어 우선 치료를 시작해보겠지만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치료에 들어갔지만 1년을 채 넘기기 전 아내는 결국 다음 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현실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남은 병원비에 더욱 허덕이게 되었다고 해요.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돌봐주어야 했는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
점점 집안도 엉망이고 아이들 상태도 엉망이 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다시 첫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아이를 돌보려고 했지만 일하고 첫째 병원에 들르고 밤에 아이를 데리고 와 그 어린 나이를 밤새 집에 혼자 있게 둬야 했기에 혹시나 밤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이를 24시간 보육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대요. 그러다 보니 여러 방법들 중 보육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누나가 건강해지고 아빠도 빚을 좀 갚고 나면 꼭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틈날 때마다 아이를 보러 갔지만 아빠, 나는 언제 집에 가? 물어보는 아이에게 늘 다음에를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태어난 직후부터 6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던 아이는 결국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심장이 멈추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도 일하던 중이라 연락을 받자마자 뛰어갔는데 이미 아이는 숨을 멈춘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침대 위에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아이를 바라보는데 무슨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계속 쏟아졌대요. 그리고 아이를 보러 올 가족들도 없고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기에 아이의 장례는 생략하고 바로 화장터에서 아이를 떠나보냈다고 하네요. 너무 슬퍼서 당장 숨을 쉴 수도 없을 것만 같았는데 아직 보육원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둘째가 있었기에 마냥 주저앉아 울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슬퍼할 틈도 없이 보육원에서 아빠가 언제 다시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나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떠올리며 납골당에서 돌아와 바로 출근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 아이 또래의 저희 딸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 자신을 안아줄 때 마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딸이 위로를 해준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 있던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도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를 잃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는데 직접 품에 안아보고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키웠던 자식을 잃은 마음이 어떨지 상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약간의 가늠을 해볼 수 있었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일하는 곳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더 붙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받고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희 딸이 피자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은 제 마음도 이렇게나 먹먹한데 당사자는 또래인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조금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싶어서 식사를 마치고 톡을 열어봤는데요. 톡 프로필에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직접 노래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긴 영상은 아니었지만 잠깐 들어봐도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에도 몇 개 더 노래하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녹음실 같은 곳에서 부른 것도 있어서 보니 보통 사람들이 노래하는 수준 그 이상이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음정 박자도 굉장히 잘 맞고 성량도 풍부하고 표현력까지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니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도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언제 한번 아이랑 같이 밥 대접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죠. 그로부터 며칠 후 서로 시간이 맞아 만나게 되었고 오랜만에 외출이라며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둘째를 데리고 저는 저희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함께 자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밥을 먹고 식당 내에 있는 놀이방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저는 프로필에서 노래하는 모습 봤다고 원래 혹시 노래하시는 분이시냐고 조용히 여쭤보았죠. 알고 보니 노래는 그냥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르고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불러보는 게 다라고 했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차마 음악 과목을 가르쳐 줄 지원이 없었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악보나 음악 관련 책을 찾아보면서 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학으로 이 정도 실력을 쌓았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냥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항상 노래를 듣고 부르고 또 독학으로 배운 책들을 가지고 학교에 있는 악기들을 다뤄보면서 음악적 실력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혼자서 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영상도 있었거든요. 아이 보육원에 피아노가 있어서 재미삼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건데 보육원 선생님 중 한 분이 찍어줬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피아노만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노래만 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분이 독학으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직업으로 삼아보고 싶기도 했지만 음악학원 같은 곳에 취직하려고 해도 다들 학력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빠르게 탈락을 했다고 해요. 그나마 아는 친구를 통해서 가수들이 노래 녹음을 하기 전 다른 사람이 미리 노래를 불러보는 가이드 음원이라는 것을 받아보는데 그쪽 일을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생각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저는 혹시나 제가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여쭤봤고 무슨 일인지 들어보시더니 정말 괜찮겠냐고 자기가 해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저희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음악과 가까웠던 저희 집안은 저희 언니도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원래 실용음악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그분처럼 가이드 녹음도 하고 코러스 작업도 하다가 교육 쪽으로 빠지면서 유명 기획사의 보컬 선생님으로 일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아이 키우기도 바쁘고 자기 사업도 차리고 싶어 퇴사 후 음악학원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피아노, 드럼, 기타 등등의 악기부터 시작해서 노래도 가르치고 있고 가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개인 지도를 받는 곳이에요. 예전에 유명 기획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직 아는 지인분들도 많아서 실력 있는 친구들도 음악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죠. 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언니는 아무래도 다들 학력이나 경력을 중요시하니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지만 우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결정하자고 했죠. 그리고 약속을 잡고 다시 한번 언니네 학원에 그분을 데리고 갔는데요. 노래 실력이랑 음악에 관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테스트해보더니 언니가 이 정도면 실력은 충분하다며 학력이나 경력이 없는 게 아쉽다고 재능이 무척 뛰어나다며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어린 아이들에게 간단한 음악 이론이랑 노래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정말 아까운 재능이라며 직접 지원을 해줄 테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실용 음악으로 대학을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 학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대학 준비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음악이라 그런지 출근할 때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출근하시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죠. 저는 어차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아이랑도 동갑인데다가 원래는 자식을 여럿 낳아 키우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서 한 명 더 돌보는 것도 늘 제가 바랬던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하는 동안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아이를 돌보면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보육원까지 시간 날 때 잠깐씩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퇴근하고서 휴일에 언제든 아이랑 만나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지 않겠냐고요. 제가 원래 자식을 여러 키우고 싶었는데 임신이 어려워 하나밖에 낳지 못했다고. 아이 돌보는 건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정말 그래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희 아이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다면, 그래서 틈틈이 잠깐씩이라도 더 자주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대답을 듣고 다시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는 어차피 손님용 방으로 방이 하나 남아서 아이가 지내기에는 딱 맞았죠. 게다가 저희 애랑 동갑이라서 음식이나 간식도 그냥 한 명분을 더 추가해서 준비하면 끝이었죠. 다만 아들은 처음 키우다 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저희 남편이 운동도 좋아하고 활동적이라서 남자아이가 있으니 같이 공놀이도 하러 나가고 주말에는 목욕도 다니면서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목욕탕 같은 데 갈 때마다 제가 딸아이랑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는데 자기도 이제 외롭지 않게 함께 다닐 친구가 생겼다면서 너무 기뻐하네요. 사실 다른 집 아이를 돌봐준다는 게 선뜻 결정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남편이 잘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내준 덕분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다른 친구들이 형제가 있어서 늘 부러웠는데 자기도 드디어 형제가 생겨서 너무 좋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갑자기 다른 아이가 집에서 살게 된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정말 고마웠죠. 저희는 아이들을 둘 다 제 자식처럼 똑같이 대했어요. 간식도 똑같이, 놀러 갈 때도 꼭 데려가고, 저희 애가 장난감을 살 때는 꼭 같이 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도 저희 딸이랑 같이 다녔는데요.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음악적 재능이 좋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빨리 배우는 것 같다며 신기해 했어요. 아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아빠가 일찍 퇴근하는 날은 같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닌 날에는 우리 집에서 자면서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언니가 좋은 처우로 월급을 주기는 하지만 아직 다 갚지 못한 빚이 있어서 학원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여전히 병행하고 있어 밤새 일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월급도 잘 주셔서 이전보다 삶이 훨씬 나아졌다면서 좋아하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크게 한 게 없고 아이가 하나 더 생겨서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졌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학원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언니 말로는 본인도 노래를 정말 잘하지만 아이들 교육도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라서 그런지 이해가 쏙쏙 잘 되게 잘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재밌다며 반응이 좋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면서 평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잘 준비한 덕분에 꽤 이름 있는 실용음악과에도 합격했는데요. 언니가 학원 측에서 원해서 대학에 가라고 한 것이니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너무 부담스럽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이제 일을 시작하신 지도 몇 년이 되었는데요. 어느새 수강생들도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강생이 더 늘어나게 된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중학생 때부터 노래를 가르쳤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에서 조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노래하는 영상을 유튜브로 올렸는데 반응이 꽤 좋고 구독자도 많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거기서 거의 우승까지 올라갔고요.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기는 했지만 그 후로도 유튜브가 더욱 대박이 터지면서 주변에서 입소문이 나서 그 선생님에게 자기 아이도 배우게 하고 싶다면서 문의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가르치던 학생 중 또 다른 아이가 유명 기획사의 오디션에 통과하게 되면서 선생님 트레이닝 실력이 엄청나다고 입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수업을 듣고 싶다고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덕분에 수업 스케줄을 추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언니도 처음 고용을 했을 때 이 정도를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다며 이렇게 좋은 인재를 소개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오히려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처음 언니에게 부탁했을 때 걱정도 되고 조금 미안하기도 했었는데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덕분에 지금은 제가 낮 동안만 아이들을 돌봐주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저희가 주문한 피자를 가져다주는 배달 기사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엄청 신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직접 노래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자신의 노래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제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괴롭고 우울했는데,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된 이후로 삶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네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의 삶까지 달라지게 해준 것을 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지를 느꼈다며, 앞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저는 늘 제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대단하다거나 엄청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그때 내가 꽤 좋은 일을 했던 거라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비록 저희의 인연은 슬픈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만큼, 우리의 피자를 배달해준 기사님이자 지금의 훌륭한 보컬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고 아이랑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 경험들로 저희 아이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언제든 들어주고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자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